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로봇이 혼자서 척척 주차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은요, 바로 그 자율주행 발렛 로봇 뒤에 숨어 있는 정말 마법 같은 기술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정말 붐비는 주차장에서 빈자리 찾으려고 몇 바퀴씩 돌아본 경험,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있으시죠? 진짜 지긋지긋하잖아요. 바로 그 속 터지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자율주행 발렛 로봇이죠. 이 주차라는 악몽을 끝내줄 아주 똑똑하고 우아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편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공간의 차를 무려 30%나 더 댈 수 있고요. 그 골치 아픈 문콕 사고 아예 사라집니다.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까지 확 줄여주니까 이건 그야말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 거죠. 아니, 그럼 이 똑똑한 로봇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이 로봇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기술,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혹시 박쥐가 초음파 쏘는 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소리 대신 아주 정밀한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어딘가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딱 재서 거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비행시간 측정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1단계, 레이저 펄스를 쏩니다. 2단계, 그 빛이 저기 주차장 기둥이나 다른 차에 부딪혀서 되돌아오겠죠? 3단계, 센서가 그 돌아온 빛을 딱 잡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아주 짧은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죠. 원리는 정말 간단하죠? 근데 바로 이 간단한 원리 하나가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거리 측정을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점군, 영어로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말 그대로 수많은 3D 점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만들어진 데이터 덩어리인 거죠. 우리 눈앞의 주차장 환경을 그대로 컴퓨터 속에 복제해 놓은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점들이 그냥 X, Y, Z 좌표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점마다 반사된 빛이 얼마나 강하게 돌아왔는지, 즉 강도라는 정보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반짝이는 흰색 차선 페인트랑 빛을 흡수하는 칙칙한 아스팔트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카메라로 찍은 색상 정보까지 합쳐주면 와, 로봇은 그냥 흑백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완벽한 컬러 3D 세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봇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알았습니다.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 기술이었죠.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쵸? 눈으로 본 정보를 해석해서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 거지? 그리고 저쪽 빈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 이걸 판단할 두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기술이 슬램입니다. 슬램, 이것도 약자인데요. 동시에 위치를 추정하고 지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낯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눈을 가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더듬더듬 벽을 만져가면서 방의 지도를 그리는 동시에 그 지도 위에서 나는 지금 문 옆에 있구나 하고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내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또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지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완전 딜레마죠. 슬램 기술의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두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동시에 해낸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마 이쯤일 거야 라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정보를 더 얻을수록 지도도 점점 정확해지고 내 위치도 점점 확실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어려운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다 아실 필요 전혀 없어요. 딱 두 개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첫째는 오차 누적. 이건 말 그대로 작은 오차들이 계속 쌓여서 지도가 엉망이 되는 문제고요. 둘째는 루프 클로저. 이건 그 엉망이 된 지도를 마법처럼 딱 하고 고쳐주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하게 다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궁금하시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라이다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실제 주차장이란 곳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거나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센서에 확 튀면 어떡하겠어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굳은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끄덕없게 만들어줄 훨씬 더 튼튼하고 강건한 기술들이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센서는 없거든요. 라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에 약하고 카메라는 어두워지면 그냥 까만 화면만 보여주죠. 그래서 어벤져스처럼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센서들을 한 팀으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센서 융합 기술이에요. 뼈대를 만드는 라이다, 색과 형태를 보는 카메라, 그리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IMU 같은 센서들이 서로의 약점은 가려주고 강점은 극대화하면서 그야말로 무적의 팀을 만드는 거죠. 자, 아까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슬램의 가장 큰 골칫거리 오차 누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로봇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정말 티끌만한 오차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지도가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려요. 바로 이때 마법 같은 해결사 루프 클로저가 등판합니다. 로봇이 한참을 돌다가 이전에 지나갔던 곳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나 여기 아까 어떤 곳인데? 하고 깨닫는 그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오차를 싹 다 계산해서 한 번에 지도를 완벽하게 교정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어우러져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지 발레 로봇의 하루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로봇이 스르륵 다가와서 라이다로 내 차를 정밀하게 스캔하죠. 그리고는 슬램 기술로 지도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빈 공간으로 차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당연히 즉시 멈추고 안전하게 경로로 바꿉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주차를 끝낸 다음에는 지도에 이 자리는 이제 사용 중이라고 딱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의 완벽한 오케스트라 연주인 셈입니다. 3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라이다의 그 무시무시한 밀리미터 수준 정밀도 덕분에 사람이 타고 내릴 문열 공간조차 필요 없이 차들을 아주 빽빽하게 테트리스처럼 주차해서 얻어내는 추가 공간입니다.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무려 3분의 1이나 끌어올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50. 이건 뭘까요? 한 주차장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의 숫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각 로봇들이 슬램으로 파악한 지도와 자기 위치 정보를 중앙 관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의 로봇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마치 한 몸처럼 착착 움직이는 군집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잘 훈련된 로봇 군단 같지 않나요? 결국 이 자율주행 주차 로봇은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날 장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이다 같은 첨단 센서 기술, 그리고 슬램 같은 고도의 지능형 알고리즘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현실 세계의 골치 아픈 경제 문제, 물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존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주차 로봇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보고 길을 찾는 놀라운 기술을 엿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주차장을 넘어서 거대한 물류 창고나 복잡한 배송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일상 곳곳으로 퍼져나간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